2004년 11월 26일,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남성은 맨발에 이상한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누구에게 쫓기듯이 연신 주위를 살피던 손님은 자신이 3일 정도 폭력단에 감금돼 있다 도망쳤다며 지인이 있는 야나가와시 방면으로 가달라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믿은 택시기사는 알았다고 말하며 택시를 출발시켰고 이동 중 그에게 핸드폰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을 벗어나자 남성은 편의점에 들르고 싶다 말했고 잠시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온 그는 택시기사에게 음료를 건네주기도 했죠. 당시 택시기사는 그가 평소 다른 손님에 비해 매우 정중하고 매너가 좋은 인물이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3시간 뒤 남성이 요구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택시기사가 본 것은 자신의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었습니다. 그가 태웠던 손님은 야쿠자에게 도망쳐 나온 일반 시민이 아닌 시신유기, 살해로 이송 중 도주했던 기타무라 타카시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택시기사는 요즘 뉴스에 나온 기타무라 일가 사건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총 4명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일가족 3명과 지인 1명을 살해했던 사건이었죠. 아버지 지스오, 어머니 마미, 동생 타카히로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타카시. 그의 아버지 지스오는 인근 지역 폭력단에서 파생된 조그마한 폭력단을 운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지스오를 알던 지인은 폭력단 간부치고는 온화한 성격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의 산하 조직원은 겨우 5명으로 실제로 실권을 쥐고 있던 이는 아내인 마미였습니다. 170cm의 키에 100kg에 달하는 몸무게, 등에는 관음보살 문신을 하고 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던 마미. 그녀는 2번째 결혼해서 장남 타카시를 낳았고 다시 이혼 후 지스오와 결혼하며 차남 타카히로를 낳았습니다. 즉 타카시와 타카히로는 씨다른 형제였죠. 어머니의 피를 강하게 받은 타카시는 어릴 때부터 체격이 컸고 자신의 장래 희망이 스모 선수라 말하고 다녔던 인물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싸움에 강하다는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그는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남성이었죠. 졸업 후 그는 일본 스모협회에 들어가 이름을 날리는 듯 했지만 후에 그가 했던 실전은 2승 5패.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그는 매일 하던 연습에 질렸고 연습장이 불타오르면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연습장 커튼에 불을 붙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한 사람들의 조치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타카시는 이를 계기로 도망치듯 숙소에서 빠져나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선배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그만두었다라며 거짓말을 했던 타카시. 그는 어머니 마미가 경영하는 건설사 일을 도우며 당시 폭주족의 리더였던 동생 타카히로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타카히로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저지르면 손도 대지 못할 정도의 불량한 인물이라 불리며 항상 말썽을 크게 저지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형처럼 스무 선수가 되겠다며 협회에 들어갔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스승 탓을 하며 은퇴했습니다. 별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는 고향에서 후배들을 모아 폭주족을 만들었고 여러 나쁜 범죄를 저지르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야쿠자인 아버지 지스오, 그를 등에 업어 건설사를 차리고 여러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던 어머니 마미, 스모를 은퇴하고 지역에서 무리를 거느리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타카시와 타카히로는 지역에서 유명한 가족이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2000년 6월 16일 마미가 경영하는 건설사에서 일하던 H가 무단 결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타카시는 후배들을 모아 H의 여자친구에게 그를 외딴 장소로 불러들이도록 협박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온 H는 타카시 무리를 보자 달아났고 그러던 도중 발을 헛디디며 농업용 수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로의 깊이는 약 3m. 타카시의 무리가 H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는 끝내 도움을 거부했고 결국 그들은 H를 놔두고 수로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인 2000년 6월 28일 H는 결국 익사한 채 발견됐고 체포된 타카시는 2001년 6월 26일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비록 H의 죽음이 실수였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타카시가 제공했기에 내려진 실형 선고였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는 여전히 개차반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게 항상 나쁜 짓을 하고 다녔던 타카시와 타카히로에게 지역 주민들은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 집은 야쿠자 집안이니 싸움을 건 것이 아들이라도 부모가 함께 달려와 위협하는 집안이다 라며 기타무라 일가를 두려워했던 지역 주민들.
그런 기타무라 일가와 친했던 것은 함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어둠의 세계 인물들 뿐이었습니다. 그들 중 사채업을 하는 A는 기타무라 일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죠. A가 대출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타카시와 타카히로의 손을 빌리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A는 기타무라 일가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수수료가 적다며 가끔 돈을 빼돌리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자주 기타무라 일가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때 기타무라 일가는 자금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지스오는 오히려 윗선에 보내야 할 상납금에 시달렸고 건설사를 운영했던 마미 역시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 부부의 빚만 해도 약 6,600만엔. 그들은 당연히 A에게도 빚을 지고 있었죠. 2004년 6월에 A의 집 개장 공사를 마미의 건설사에서 맡았지만 대금과 이자금이 동일하다며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A. 2004년 9월에 마미는 A가 자본금 1억엔의 금융회사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가족들에게 말하며 그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녀의 말에 지스오, 타카시, 타카히로가 동조하자 순간 화가 나 한 말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마미는 다음날 지스오와 상의를 통해 A를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A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자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된 기타무라 일가. 지스오와 마미는 A가 토지 구매 대금으로 2,680만엔을 준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녀를 꿰어내 돈을 빼앗은 뒤 스와강에 시신을 유기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A를 깨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막상 마미는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스오와 마미가 A를 불러냈던 그 시기, 타카시와 타카히로는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A의 집으로 향했던 형제는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A의 차남 C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약 400만엔 가량의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의 장남 B가 언제 집에 올지 몰랐기에 그들은 빠르게 돈이 될 물건들을 챙겼죠. 이미 죽은 줄 알았던 C를 스와강에 유기할 생각으로 트렁크에 실었는데 도중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형제. 신고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보내주자 라고 말하는 타카히로와는 달리 C가 신고할 게 분명하다 라고 말했던 타카시. 결국 형제는 다시 한번 C의 목을 졸랐고 벽돌을 그의 몸에 묶어 스와강에 유기한 뒤 달아났습니다. 한편 이 시기 지스오와 마미는 A를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A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타카시는 자신이 죽이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쉽게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수면제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A에게 건넸던 그들. 2004년 9월 18일 0시경 그들은 정신이 몽롱한 A를 차에 태워 스와강 인근으로 이동한 뒤 교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A가 만나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A의 장남 B가 남아있었죠. 다시 A의 집 인근으로 향한 기타무라 일가는 A와 C를 찾아다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B를 발견합니다. B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의 옆에는 지인 D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타카시와 타카히로는 A의 행방을 알고 있다며 그들에게 접근했고 자신들이 안내할 테니 운전대를 맡겨달라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스와강 근처. 아까 그들이 A를 교살했던 장소였습니다. 타카히로는 아버지 지스오에게 받은 총을 사용해 우선 D를 살해했고 B에게 A가 갖고 있던 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B의 대답에 결국 타카히로는 방아쇠를 당겼고 그렇게 기타무라 일가는 A 일가와 더불어 그의 지인 C까지 총 4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B의 차에 아까 살해했던 A까지 태운 뒤 그대로 스와강에 유기했던 그들.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신고를 했던 이는 A의 어머니였습니다. 며칠째 딸과 손자들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던 그녀. 하지만 경찰은 사채업자였던 A가 돈 문제가 생겨 야반도주했다고 치부하며 사건에 개입할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B와 함께 A를 찾다 실종된 지인 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단순 가출이나 잠적인 사건으로 야단법석을 떤다고 생각했던 경찰. 하지만 2004년 9월 21일 스와강에 위치한 다리 하류에서 C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후에 경찰은 초기 대응에 관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C의 어머니인 A가 오랫동안 기타무라 일가, 특히 마미와 마찰이 심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그녀를 불러 조사했고 신문 중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4명을 살해했다고 말이죠. 마미가 체포된 후 8시간 뒤인 2004년 9월 22일 오전 9시 지스오는 자신의 아내가 체포된 경위를 듣고 싶다며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담당 형사와 조사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지스오는 형사가 한눈을 판 사이 총을 꺼내 자신의 관자놀이에 대고 발사했습니다. 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죠. 처음 마미는 자신이 4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지만 지스오의 이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형사. 그는 아직 마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미의 증언을 토대로 A, B, D의 시신이 들어있는 차가 스와강에서 발견됐고 그들의 몸에 남은 탄흔을 본 형사는 마미의 증언에 모순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4명을 총으로 살해했고 C는 벽돌에 묶어 나머지는 차에 태워 강에 유기했다 밝혔지만 A와 C의 몸에는 총알의 흔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A와 C는 타카시와 타카히로의 손에 교살당했으니 총알 자국이 있을 리 없었죠. 여성 혼자서 4명을 살해 시신 유기를 하는 것은 힘들다. 이는 자살하려 했던 지스오를 비롯해 그들의 2 아들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 형사. 결국 지속적인 신문 끝에 마미는 타카히로가 총을 사용해 그들을 살해했고 자신과 지스오, 타카시는 유기를 도왔다 밝혔습니다. 그렇게 기타무라 일가는 4명을 살해, 유기한 죄로 모두 체포됐습니다. 2004년 11월 13일에 이송되던 타카시가 도망을 가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다시 체포되며 기타무라 일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인명을 경시한 냉혹, 잔인한 범행이기에 극형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하며 4명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관여된 일가 4명이 모두 사형을 판결받은 전대미문의 사건. 양심이 터진 4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의 사형 판결을 지지한다며 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형은 집행되지 않았고 각자 다른 구치소의 사형소 감방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카히로의 수기를 적어 책으로 펴낸 작가는 그가 이야기 도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죽는 것도 운명, 내가 사형되는 것도 운명. 나는 야쿠자라고요. 두목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명령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신에 대한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는 그의 가족, 기타무라 일가의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시기, 질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길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